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성지가 좋다. 레바논과의 국경에 접한 곳 바로 아셀지파의 땅인데요. 지중해 가를 따라 형성된 아셀지파의 마을들. 기름지고 비옥할 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아름다움까지 간직한 곳.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석회암의 조화, 자연적으로 생긴 웅장한 동굴까지. 성지가 좋다, 아셀지파의 땅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고요. 특히 이제 중동 정치인데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국가들이 이제 화해의 무드로 이제 국교가 정상화됐는데 드디어 네. 이번 주에 이 카타르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오픈을 했고 첫 대사가 부임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동이 열려가고 점점 이 화해 무드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즐거운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 역사적인 현장에 또 박사님이 계시다니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또 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이 성지뿐만 아니라 중동의 현대사에도 길이 남을 그러한 시기를 또 맞이를 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에 또 대사관 오픈까지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는 그럼 좀 어떤가요?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백신이 지지부진한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 접종률이 확 되면서 이제 오픈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봄에 들꽃이 많은 피는 시기인데 정말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이 주말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냐의 그러한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봄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가볼 곳은 어딘가요? 네, 드디어 아셀지파의 첫 번째로 오늘은 이 아셀지파가 사실은 그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까지 걸쳐 있는데 아쉽게도 로시하니크라라고 하는 그 산맥을 중심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국경에 접한 네. 세 장소를 이렇게 따라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특별한 장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셀지파의 땅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갈 곳은 이제 지중해가의 아셀 지파의 땅이고요. 이 아셀 지파의 일부는 현재 레바논에 있는데 그 국경에 접한 하니타, 그다음에 캐셰트 케이브, 로시아니크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니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경가에 위치해 있던 1938년에 유대인들이 건설한 키부츠죠. 이 안식일이라 문이 잠겨서 다시 돌아가야 이렇게 했나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바로 뒤에 키부츠 사람이 연 거를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모샤브는 대부분 이렇게 큰 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왔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 때라 정말 그나마 이렇게 본 것이 다행이고요. 좀 더 사람들을 만나고 좀 이렇게 그 다양한 모습들을 찍을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고요. 그것도 그나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옛 그 하니타에 세워진 키부츠 정 가운데에 1938년부터 시작되었던 거대한 물탑이라든지 옛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고요. 물론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박물관도 있고, 제가 간 곳은 이제 그 문화센터에 이렇게 옛 키부츠의 역사를 말해주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쉽지요. 코로나가 빨리 이제 끝나야 다양하게 이렇게 할 텐데
당시의 다양한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아마 이 클럽 같은데 이곳에는 초창기 한의타의 정착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그런 정신 또 사진들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옛 개척기 초기의 것을 이렇게 기억을 시켜주네요. 초창기에 이 아셀 지파의 땅에 재정착을 시도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처음 초기 모습이 이렇게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귀한 자료들이네요. 다 이제 수십 년 된 사진들이지만 연세도 신분들에게는 옛 추억을 또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옛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제가 간 곳은 뭐냐면 초창기에는 특히 1936년부터 아랍 사람들이 봉기를 했을 때 그들과 이제 대항 내지는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하면서 이루었던 초창기 아셀 지파의 네. 땅에 재정착을 시작한 한의타 지역의 망대입니다. 초기에 이곳에서 군사 훈련을 그렇죠. 해나가며 낮에는 땅을 일구고 밤에는 스스로 군사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간 개척 초기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했었던 개척자들의 아주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제 한의타 망대는 되게 유명해요. 오늘날에는 개방을 해서 우리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이제 지금의 오늘에 이렇게 이루었다 하는 것인데 어린 아이들도 이제 아주 재미있게 아버지와 함께 찾으면서 옛 역사들을 배워나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이렇게 이 인근 일대를 이렇게 감시를 해가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스스로 보초를 서가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며 그렇죠. 마침내 이 한의타 지역에 정착에 성공합니다. 저쪽 뒤로는 두로의 사다리라 네, 불리는 거대한 산막이 레바논 산맥이 레바논과 있죠. 이스라엘을 이 산 가로막고 있죠. 너머에 레바논 두로와 시돈이 있죠. 1948년 독립 이전 이미 이 10년 전에 유대의 젊은 지도자들은 이 아셀 지파의 땅에 재정착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에서도 레바논 국경 최북쪽 한이타라고 하는 정착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모셰 다이안 아주 군사령관이었던 모셰 다이안이 바로 이곳 한이타 출신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향한 곳이 캐셰트 케이브인데요.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장소는 아니지만 이 아셀 지파의 북부에 아주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볼 만한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특히 이제 하이킹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아주 산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의 땅을 소개하면서 한번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보시죠. 지금 이렇게 지중해 해안을 타고 일렬로 쫙 난 이 지역이 바로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지금 이 아셀 지파의 땅에 잘 내려다 보이는 이곳 산 등성이에 이 아셀 지파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이 캐셰트 케이브, 아주 이 아셀 지파를 탁 내려다 보고 있는 듯한 이 자연적인 창문의 역할을 한 동굴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 코로나 기간에 약간의 이제 이렇게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찾고 있고요. 이곳 보시죠. 제가 서 있는 찔합니다. 올라가면. 이 아래쪽에 엄청난 이 창문과 같은 이 굴 입구가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자연적인 굴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 지각 변동으로 이 굴 위를 덮었던 돌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위가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마치 이제 거대한 아치형을 만들고 있고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을 내다볼 수 있는 또 이런
아주 그 장관이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이곳에 많은 피크닉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명물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밑에는 이 동굴에서 밖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드론이 창문이 있어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십시오. 저 지중해가를 따라서 일렬로 쫙 나 있는 지역이 바로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 평야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산악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아셀 지파가 끝나면서 산악지대가 형성되는 그 땅이 바로 납달리 산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납달리 지파를 여러 편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산지에 있는 갈릴리 북쪽 지역을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그 갈릴리 북쪽의 서쪽 갈릴리에 있는 이제 아셀 지파의 땅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다가 이 현지 분들이 피크닉을 나왔는데요. 역시 이 양고기는 구워야 제맛이고요. 우리 이제 한국의 우리 시채널 애청자분들, 저에게도 탁탁 구경하니까 이게 양고기라고 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친절한 현지인들의 모습. 와, 이게 구경하니까 네, 제가 먹으라고. 이 성지개젓을 지금도 정말 많이 얻어먹고 다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곳이 성지이고요. 참 이 성지에 인정이 많아요. 해보십시오. 네, 아주 싱싱한 이 양고기 또 염소를 구우면서, 역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바베큐 구워 먹는 것이 또 한켠에서는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한상을 차리셨는데 아주 밝아요.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산을 내려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자연 경계가 된 이 거대한 산맥을 오죽하면 두로의 사다리라 한 것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에는 동서로 긴 산맥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넘어 두로와 그렇죠. 시돈으로, 또는 두로와 시돈에서 일로 건너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 산을 넘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그작으로 마치 사다리를 만들듯이 올라갔다가 넘어간다 해서 이것을 두로의 사다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게 두로와 시단도 배정을 해줬지만은 이 산을 넘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나 생각이 되고,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로샤니크랍니다. 이 긴 산맥이 지중해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 지중해에 맞닿은 그 흙이 하필이면 이제 초크라고 하는 흰색인데, 이게 지중해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안쪽에 동굴이 패여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로시아니크라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중해가를 따라 이스라엘의 최북단 레바논과의 국경입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두로와 시돈을 포함해서 아셀 지파의 땅은 계속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볼 수 있는 아셀 지파의 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로시아니크라에서 베이루트까지 120km, 물론 그 전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다시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5km의 지점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성경시대 때의 아셀 지파의 땅은 이곳에서 한참을 더 가야 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이제 아마 이스라엘에 오시면 지중해가를 타고 최북쪽 로시아니크라까지 오시게 되면 이렇게 옛 미스브롯 마임이라고 하는 또 이 여호수아서 11장 8절과 또 13장 6절에 나와 있는 미스브롯 마임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게 코로나로 식당이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이스라엘산 이렇게 이 컵라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곳의 명물은 무엇보다도 이제 자연 동굴로 형성된 곳인데요.
지금 내려가는 이곳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수영이나 이 스쿠버 다이버들 많이 다가설 수 있었던 곳을 이렇게 이제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데 이게요 기울 이 가파른 곳이 60도랍니다. 그래서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예, 케이블카. 케이블카입니다. 네. 이 국경에 사실은 긴장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가파르죠.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이 국경일지라도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렇게 관광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와 보면 뭐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로 좀 한산하지만 굉장히 붕괴는 곳입니다. 불어와의 산맥으로 인해서 이 해안을 따라 산으로 길이 막히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 굴을 뚫어서 길과 철도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 기차가 지나가던 저는 이제 영국이 1918년에 이스라엘의 하이파와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연결할 철도 공사였었죠.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때 바로 이 굴을 뚫어서 이스탄불에서 시리아 레바논을 지나 이스라엘을 지나서 카이로까지 연결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일부분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의 베이루트와 이렇게 기차가 다니던 실제 운행이 됐었었죠. 이렇게 해서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이스라엘 하이파의 일부 구간이 이렇게 연장이 됐었고요. 지금은 철도는 다니지 않지만은 이 안쪽을 돌아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자연 동굴을 뚫어서 철도를 놓았던 흔적이고 아주 생생한 당시의 벽이 이렇게 잘 남아 있고요.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가 된다면 다시 이 철도가 왕래를 했으면 좋겠고요. 버스는 이제 이 하이파에서 베이루트까지 다니던 루트가 있었지요. 역사적인 사진들도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굴 안쪽으로 좀 더 다가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이 파도에 의해서 이 초크로 된 산 밑을 계속 침하시키면서 파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동굴의 길이가 200m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 아름다운 이 절경을 볼 수 있도록 이 관광 자원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것을 이제 지중해의 창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굴 안에서 지중해를 볼 수 있는 정말 이 신혼여행으로도 정말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람이 불고 뭐 파도가 치면 굉장히 좀 거친 그래서 또 장관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다 펜스를 설치를 해서 또 이스라엘에 오신다면은 이제 아셀 지파의 북부에 이렇게 아주 자연적인 볼거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또 이스라엘의 보다 다채로운 순례와 여행이 되겠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굴을 따라서 쭉 가보는데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지만 아주 한 15분, 20분 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에 파도치는 또 동굴에 흐르는 물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예전에는 스쿠버 다이버들만이 볼 수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관광 자원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만들면서 누구든지 이제 이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초크라 아주 하얀 이 색깔이 이 바다의 빛깔과 잘 어우러집니다. 오시아니크라의 아름다움은 이 백색의 그렇죠. 이 석회함이 지중해 안까지 끝나면서 이 에메랄드빛 지중해빛과 흰색의 대조 거기다 파도 치는 물결이 정말 아름다운 맞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 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백묵에 아주 푸르른 물감을 뿌렸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참 남녀들 또 가족 단위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를 찾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타와 캐시트 케이브와 로시아니크라까지 이렇게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보시죠. 저 끝에 이제 러시아 니크라가 있고 이렇게 지중해가를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이 현지인들은 해수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다 낚시의 또 최고의 장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나면은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지중해 하게 되면은 그 어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또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 유럽의 문명도 태어나고, 아셀 지파의 땅의 최대의 장점은 지중해 그렇죠. 해안가인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이 곳곳에 해수욕을 할 수 있고 또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좀 다른 게 있다면 해안이 모래가 아닌 바위, 돌 해안이라는 겁니다. 예, 풀칼이라고 해서 이 샌드스톤, 이 모래가 굳어서 된 돌이고요. 어쨌든 이 지중해는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한 4월만 돼도 이미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성지순례에 봄에 오셔서도 지중해를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어요. 특히 가이샤라나 요바에서. 또 현지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낚시를 즐기면서 아름다움, 또 이 강한 파도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지중해를 보면서 아셀 지파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일단 지중해의 이 아셀 지파의 땅을 이어서 몇 번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아셀 지파의 땅을 찾아서 저 최북단 레바논과의 국경지대를 둘러봤는데요. 국경지대가 의외로 평화로워 보이던데요. 맞아요. 이게 반전인데 이 시리아나 이 레바논의 그 전쟁이 워낙 많아서 국경 쪽으로 가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가 보니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면 경계선은 군인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네. 여유가 있고, 그리고 국경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장은 좀 다르다. 어쨌든 평화로운 곳은 좋은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서로 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셀 지파의 땅에는 옛 성읍의 이름을 이어가는 마을들이 있던데 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전통적으로 아람 마을이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48년 독립하면서 다시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아예 지역을 아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과 함께 그 역사적인 장소에 역사적인 이름으로 새롭게 48년 이후에 세워져 갔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만 되찾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성읍을 다시 되살려내는 그 작업 속에서 우리가 이 12지파를 탐사하면서 더 실감나게 현장의 성읍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로시아 니크라의 아름다움은 또 최고였는데 왜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맞아요.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경에 언급된 주요 도시들, 뭐 나사렛, 베들레헴, 뭐 갈리 이런 것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미처 이러한 지파의 확장된 아름다운 명소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지가 좋다가 이렇게 구석구석 성경의 옛 땅들을 찾아가면서 결국 보게 된 겁니다. 네, 오늘도 박사님 덕분에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